통계청에서 2017년에서 22년까지 5년 동안 소득 이동 통계라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소득 이동 통계. 그러니까 그 소득자들이 이렇게 5분위로 나눌 때 각각 20%씩 해서 부자가 5분입니다. 그 다음에 빈자가 1분위. 이런 5분위 해당자가 어디로 올라가고 어디로 내려갔는가 하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5년 것을. 무엇을 기초로? 인구조사, 가구조사, 과세정보, 통계청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소득 이동 통계 조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대상자는 무려 1100만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자료가 통계청에 잡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노동 인구를 2천만 넘죠. 그 절반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 사람들의 소득이 뭘까요? 대개 소득하면은 근로소득이 있고, 소득 종류는 그 세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일에서 받는, 여기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죠. 근로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 자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재산소득, 금융소득이라든가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 다음에 이전소득이죠. 경상 이전소득 그러는데, 이전소득에도 역시 공적인 것과 나라에서 내가 기여한 거 없는데 무슨 원호 대상자들에게 또는 노인들에게 주는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공적 경상 이전소득이죠. 그 다음 사적 이전소득은 다른 집에서 그냥 내가 기여한 거 없는데 준다든가 그냥 주진 않겠죠. 자식이 용돈을 준다든가 이런 건 사적 경상 이전소득. 그래서 이렇게 소득이 있는데 통계청에 잡혀 있는 그 소득을 대상으로 해서 소득 이동 통계를 조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석하니까, 자, 5분위에 있는 사람들과 1분위에 있는 사람들, 누가 더 이동을 하는가 하는 것을 조사해 봤는데, 5년 동안 1분위는 얼마나 이동을 했느냐, 그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었느냐, 그랬더니 31.3%. 자, 1분위 빈자들, 하위층이죠. 이 사람들은 5년 동안 31.3%가 여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빈곤 탈출을 해가지고 2등급이나 아니면 여기 이제 청년들도 잡혀 있는 수가 있으니까 금방 5분위 부자 그룹에 들어가는 수도 있죠. 청년들은 취업하면 세상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5분위에는 그럼 얼마나 머물러 있었느냐? 여기에 5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사람은 63.1%예요. 63.1%는 5분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5년 동안. 그러니까 빈자의 유동성보다 부자의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즉, 한번 부자 되면 부자에 머무른다는 이야기죠. 경직돼 있다 또는 고착화돼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부자들은 한번 올라가면 잘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빈자 중에서는 여기는 이제 계층이 남녀노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대개 청년들은 15세에서 39세까지인데 그게 이동이, 즉 계층 상향이 많이 일어나죠. 노인들은 여기에 많이 머무릅니다. 이제 다음에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데, 특히 노년층에 있는 사람들은 노년층을 따로 분리해봤는데, 노년층 65세 이상 그렇게 해야겠죠. 노년에 속하는 사람들은 1분위에 있는 빈자 노인층은 80.6%가 5년 동안 여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즉, 노인이 되어서 빈자가 되면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통계가 잡힙니까?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다. 그것도 슈퍼 1위다. 근데 이제 이게 소득이 안 잡히는, 소득은 안 잡히지만 자기가 몇십억짜리 집에 살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 차지하는 그 재산 비율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그것이 소득으로 안 잡히는데,
이렇게 소득으로 잡아서 노인 빈곤율을 따지니까 좀 과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빈곤하게 통계가 잡히는 수가 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는 유난히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부동산 비율이 한 80% 안팎 해당하니까요. 아무튼 소득으로 볼 때는 이렇게 노년층은 1분위에 속했다 하면은 10중 8알이 여기에 벗어나지 못하더라. 5년 동안 못 벗어나면 10년 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가 재산을 얼마나 벌어놨느냐 하는 것도 재산을 통해서 소득이 생기면 몰라도 그냥 깔고 앉은 집이 전부다. 그러면 소득이 안 잡히기 때문에 여기에 머무르는 거로 되어 있죠. 그래요. 제가 봐도 60대 후반이지만 50대 넘어서는 신분을 상승한다는 게, 신분을 스스로 상승시킨다는 게 어렵죠. 로또가 된다든가 자식이 용돈을 펑펑 주면 몰라도 근데 자식이 용돈을 펑펑 이를테면 한 달에 50만원 100만원 이상 주는 자식이 100에 하나 둘이나 될까요? 그래서 노인들의 이 빈곤 탈출은 매우 어렵다. 그럼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머물까요? 여기에 한 15.3%예요. 그러니까 노년은 이런데 청년은 15.3%예요. 그러니까 청년은 취업을 안 하면 여기에 이제 머무를 텐데, 취업을 못하는 사람이라든가 아예 의도적으로 직업을 안 구하고 요즘은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찌 보면 이거 많은 편이죠. 15세에서 이제 39세까지 잡히니까 학생들이 잡히는 측면도 있고 그러지만, 학생들은 또 이렇게 군인들이라든가 이렇게 통계에서는 빼내고 그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노년에 비해서는 청년은 훨씬 적다. 왜? 취업했다면 그냥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보다는 청년의 유연성은, 이동성은 훨씬 강하다. 즉 청년은 역시 인생을 역전하기가 쉽지만 노년의 인생을 역전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소득 분위 유지 비율, 그래 5년 동안 이 소득에 있는데 머물러 있는 게 얼마나 강하냐 하는 게, 여기서도 봤듯이 5분위가 가장 강해요. 5분위는 5년 동안 그 분위에 유지하는 게, 이건 이제 소득 분위 유지입니다. 소득 분위 유지. 자기 계층에 얼마나 버티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유지 비율을 보면은 1등은 5분위예요. 5분위. 5분위는 86%가 5년 동안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부자층에. 그러니까 부자 되기가 어렵지, 부자 되면 가난해지기도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5분위에 86%가 5년 머물렀다고 하니까 10년도, 20년도 세월이 지나도 여기에 60, 70%는 10년, 20년 지나도 그러지 않겠어요? 쫄딱 망하지 않는다. 2위는 어디냐? 2위는 1위가 이렇고 2위는 1분이에요. 빈자들도 역시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몇 퍼센트냐? 69.1%예요. 그러니까 70% 정도가 가장 빈자 상태로 있는 거예요. 즉 양극화가 고착화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빈자와 부자가 그 계층이 고정되어 있다. 고정성이 강하다. 그럼 5위는 누구냐? 5위. 가장 어찌 보면 소득 분비 유지가 아니라 이동성이 심한 거죠. 이렇게 1, 2등 받는데 5위는 어딜까요? 2분입니다. 2분. 여기는 49.9%인데 49.9%고 여기가 가장 유동적이에요. 그러니까 2분위가. 즉 2분위는 3, 4, 5로 올라갈 수도 있고 1분위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 계층 유동성이, 즉 유연하고 유동적인 분위는
2분이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3분이나 4분이나 5분이나 올라갈 수 있고 1분위로 내려가는 수도 있더라. 그렇게 중간에 있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양극에 있는 이 분위가 고착성이 강하고 가운데 있는 분위가 유동성이 강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득 이동성은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그 이동성을 대비해보고 연령별로 대비해보고 그런 게 아니라 국가별로도 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그런 통계를 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신문 7개나 보니까 각종 신문을 참고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캐나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그 빈부 양극화가 아주 고착화가 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외국에 비해서는 이 근로를 통해서나 또는 학업을 통해서 각종 시험이라든가 뭐 자격증 따는 거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 계층 이동이 즉 상향 이동 비교적 유연한 쪽에 속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캐나다와 대비할 때도 계층 이동성이 우리나라가 캐나다보다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가난에서 탈출하는 것보다 사실은 부자에 진입하는 게 어렵고 그만큼 부자의 고착성이 강한데 빈자들은 탈출하려고 맘먹으면 탈출할 수 있지만 이렇게 급상승하는 것보다도 한층 한층 올라가는 수도 있고 또 그 차이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뭐랄까 이렇게 직업을 바꿔서 직장을 바꿔서라도 계층을 이동하려고 하고 또 근로소득으로만이 아니라 투자를 통해서 자기가 그 뭐랄까 경제적 자유도 누리고 경제적 계급을 올리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부자 되는 길이 근로만 있습니까? 소득만 있습니까? 결혼도 있죠. 로또도 있죠. 더 쉬운 것은 재벌 2세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처럼 부자 되는 길이 많은데 결혼을 통한 이 빈부 차이 그러잖아요. 끼리끼리 만나다 보니까 1분이 만나면 어떻겠어요? 이를테면 소득이 뭐 200만 원이다. 그럼 둘이 맞벌이 한다고 하더라도 4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5분이다. 그럼 소득이 그냥 아주 간략하게 얘기해서 500만 원이라고 봐요. 그러면 둘 다 맞벌이 한다. 그럼 1000만 원이잖아요. 여긴 400인데 1000이면 본래는 200하고 500이니까 2배 반 정도인가? 근데 400, 1000이면 또 그렇게 되는가요? 아무튼 결혼을 통한 양극화도 굉장히 심하죠. 그런데 인생은 사실은 적층적이라는 이야기, 이렇게 쌓인다는 이야기,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젊을 때 잘 나가는 사람이 노년에도 잘 나가기 때문에 빈자층에 속한 노년이 사업을 통해서라든가 일시적인 어떤 그 사건 사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그 일분에 속했다면은 그 사람들은 나이를 먹었다 하더라도 노년이라 하더라도 탈출을 할 수 있던 자기가 그 지식근로를 통해서라든가 어떤 그 자격증을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인생 역전이 가능한데 노인의 팔자 바꾸기는 일반적으로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때까지도 안 됐는데 그 이후에 65세 이후에 인생을 역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업소득이라든가 이러이러한 소득을 통해서 돈을 벌어본 사람이 노년이 됐을 때도 잘 벌죠. 즉 투자와 사업을 놓고 볼 때 자영업에서 성공한 사람이 투자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왜? 돈 버는 원리가 통하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또 돈 관리하는 원리가 상통하니까요. 그 다음에 그 배우자와 자식까지도 이 대물림이 일어나는 게, 즉 아까 배우자도 끼리끼리 만나고 그 다음에 자식한테도 이 재산을 상속할 수도 있고 지식을 상속할 수도 있고 자기 생활 태도를 상속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계급을 높여놔야 노인이 됐든 청년이 됐든 자기 소득 계층을 올려놔야 자기가 어떤 소득 계층에 속한다 할 때 자기가 상승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그럴 때 결혼 상대도 이를테면 자기와 유사한 사람 너무 차이가 나면 요새 힘들잖아요. 정치적 견해만 달라도 뭐 결혼 생활이 힘든다고 하는 정도인데 소득 차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자식 농사까지도 이렇게 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결혼은 이 5분이하고 1분이 이렇게 하거든요. 4분이하고 2분이도 하고 3분이 3분이 이렇게 해야 어찌 보면 이 소득 분배가 일어나는데, 정치하는 친구들은 이 사람들 돈 세금 내게 해가지고 밑에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건 자기들 생색내는 거지. 정치인 무슨 뭐 행정 집단 이쪽 저쪽 거치는 동안에 누수 많이 일어나죠. 생색을 또 뭐 누가 내고, 또 제주는 뭐 누가 부리고, 소득은 누가 가져간다고 하는데 끝장나는 거죠. 자, 아무튼 양극화 얘기 참 많이 돼 있는데, 통계청에서 나온 실질적인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부자 진입하기는 힘들지만 한번 부자 되면 유지는 부자 되는 것보다는 쉽구나. 빈자에서 탈출해서 상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어렵다고는 했는데, 사실 통계를 보니까 5년 동안 여기에서 무려 70%가 벗어나는구나. 바로 위로 갔든 그 다음 단계로 갔든 아무튼 빈자를 벗어나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많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도 뭐랄까요, 상층 지향적이잖아요. 인간은 다 돈 많이 벌어서 그 다음에 좋은 일 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길 바라면서 이 신문 보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